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오늘 구치소에 감치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 15일을 받았지만 4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2달 반 만에 다시 갇힌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남은 감치 기간을 그곳에서 다 채워야 합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된 곳은 서울구치소 독방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김 전 장관의 재판을 끝내자마자 감치 절차가 집행됐습니다. 감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입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감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의 증인인 김 전 장관을 따라 법정에 와선 재판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지금 하시면 감치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자, 감치합니다. 감치합니다. 그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치 15일을 받았지만 구치소 입감 과정에서 신원 진술을 거부한 끝에 4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했습니다. 이진관이 너무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감치가 부당하다며 항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도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오늘 김 전 장관 재판에 나오지 않아 집행이 되진 않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감치 15일을 받은 데 이어 감치 재판에서 재판장에게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의 발언을 해서 추가로 5일을 더 받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극적인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서 저는 문득 중국 송나라 시대 전설적인 판관 포청천이 떠올랐습니다. 개작두를 대령하라는 호령으로 권력자든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게 심판했던 그 서슬퍼런 기계 말입니다. 바로 이진관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직접 집행한 사건입니다. 오후 4시경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이 끝난 직후 이진관 판사가 10여 명의 법원 경위를 대동하고 직접 다른 법정에 나타나 감치 결정문을 제시하며 이하상 변호사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판사가 직접 다른 법정까지 찾아가 감치를 집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법조계에서도 처음 보는 장면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감치 제도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사람을 즉시 격리하는 제도로 최대 20일간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으로는 남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치소에서 미결수와 같은 지위로 생활하게 됩니다. 이는 재판 진행을 위한 법정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을 따라왔다가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법정 질서를 어지럽혀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절차상 문제와 본인이 신원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혼란으로 하루 만에 풀려났었습니다. 그 후 이하상 변호사는 유튜브에 출연해 이진관 판사를 향해 죽었다, 개 약한 놈 등의 욕설을 퍼부었고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나치 게슈타포에 비유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재판장 모욕을 컨텐츠화해서 슈퍼챗 후원까지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진관 판사의 결단은 법의 권위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로마법 격언에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정이라는 신성한 공간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근본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건의 의미를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1960, 70년대 인권 반전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법정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사용하며 판사를 조롱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연방법원 판사들은 컨템pt of court, 법정 모독죄로 현장에서 즉시 30일 구금 같은 명령을 내리고 연행을 집행했습니다. 영국 역시 전통적으로 법원의 권위를 매우 중시해 변호사가 판사를 개인적으로 공격하거나 판결을 조롱할 경우 즉시 구금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키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비슷한 결기를 보여준 인물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암행어사 박문수는 부패한 탐관오리들이 권력을 믿고 법을 무시할 때 마패를 꺼내들고 암행어사 출두야를 외치며 엄단했습니다. 어제 이진관 판사가 감치 결정문을 들고 나타난 모습은 마치 현대판 마패를 든 암행어사와 같았습니다.
현장 상황을 자세히 복기해보면 이진관 판사의 치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하상 변호사가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에 출석할 것을 미리 파악하고 재판 종료 타이밍을 정확히 노려 법원 경위들을 대동하고 직접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10여 명의 경위가 에스코트하듯 배치되어 있었고 서초경찰서 정복경찰까지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구치소 도착 후 사복을 벗고 재소복으로 갈아입어야 했고 신체 검사를 받은 후 개인 소지품은 모두 영치품으로 보관되었습니다. 첫날에는 영치금이 들어오지 않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내복 등 추가 방한용품은 영치금이 들어온 후에야 구입할 수 있어 한겨울 추위를 기본 의복만으로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윤석열, 김용현 전 장관, 한독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모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도 이제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셈입니다. 물론 독방에 수감되어 직접 만날 일은 없지만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는 20일에 감치를 선고받았지만 아직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집행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이 계속 예정되어 있어 언젠가는 출석해야 하고 그때 감치가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파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승수 변호사는 나치 시절 독일의 비밀경찰 게슈타포를 떠올리게 한다며 직권남용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발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드디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이진관 판사야말로 대한민국의 보루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도 계속 진행됩니다. 감치는 행정처분이라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경찰은 법정 모독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국회회의장과 법정에서의 소란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절차도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검찰도 변협의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징계 수위는 견책부터 변호사 자격 정지까지 다양하지만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구치소와의 절차적 문제를 모두 정비했다며 극단적인 언행으로 사법 질서를 조롱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집행 불능 사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법률에 대한 존경심이 모든 미국인의 정치적 종교가 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법을 존중하지 않는 자유는 방종일 뿐이며 그 끝은 무질서와 혼란뿐이라는 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진관 판사의 이번 결단은 단순히 변호사 한 명을 가둔 것이 아닙니다.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법대로 하면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을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법불악위,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사자성어처럼 전직 장관의 변호인이든 누구든 법을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공정한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집행,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경찰 수사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유야무야 끝나지 않고 끝까지 원칙대로 진행되는지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의 사건이 일회성 사이다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진관 판사의 그 결기가 사법부 전체, 아니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